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월요일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 화수목금 이렇게 4일 좀 길게 쉬었죠. 제가 이렇게 방송을 길게 쉰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. 작년 여름에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작년 여름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낄 땐가 여기 낄 땐가 아무튼 이 정도 구간 정도에서 하락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예상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100% 현금화를 저희 리딩반 회원님들한테 권고를 드리고 종목들 싹 정리한 다음에 이때 또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2주간 여행이나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말씀드렸었죠. 저도 이때 좀 푹 쉬었습니다. 방송도 좀 쉬었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좋은 거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 소나기를 피해가고 정확히 복귀했던 일자가 8월 12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방송도 다시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매매도 다시 시작이 되었죠.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이번에 또 방송을 한 4일 쉬어보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뭐 웬만하면 뭐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매매가 있으면 매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승률이 뭐 극히 떨어지는 시장인데 무리하게 매매해봐야 손실 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도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짧은 리듬의 단타나 웬만하면 오버나잇 하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 보면서 좀 뭐 방송을 저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이번에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었고요.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고, 제가 뭐 게시글에도 이렇게 좀 올려드렸었는데, 한 100% 현금하고, 저도 오랜만에 좀 그냥 머리 식히러 여행 갔다가 금요일 날 좀 돌아와서 지금 주말 동안에 시황 정리를 좀 하고 방송을 좀 켰습니다.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경험할 만한 폭락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100년으로. 아무튼 게시글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많이 못 보셨던 것 같아요. 문의가 많더라고요. 무슨 일이 생겼냐고. 아, 그렇고요. 일단은 미국 시장의 고점, 뭐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뭐 개인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고점 혹은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이때를 이해하려면 일단 2008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2008년에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금융의 위기였죠. 금융의 위기였고 어떤 뭐 시스템이나 제도적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건데 이 부분을 사실 미국도 근본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뭐 개선해서 고쳤다기보다는 그냥 돈으로 막았다라는 표현, 그냥 봉합시켜 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요. 그렇게 해서 문제를 돈을 풀어서 해결을 했고 정말 자본주의 역사상 없었던 저금리 와뭐 양적 팽창이 쌓이면서 뭐 기업들의 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부채가 상당 수준 올라가게 되었죠. 그렇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이미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버블을 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또 그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굉장히 수많은 정책들, 를 썼고요. 뭐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끌어올렸죠. 화랑장을 맞이했고요. 그런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뇌관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전쟁 거기 뭐 미국도 지금 껴 있고 복잡한 상황이죠. 사우디가 러시아 쪽에 뭐 감산을 제한했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타겟으로 거절을 했고요. 거기서 뭐 이렇게 열받은 사우디가 그러면 증산해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정말 유례 없는 유가의 폭락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의 어떤 줄도산 위기 그렇게 됐을 때 131조라는 셰일가스 업체들의 채권이
뭐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뭐 위기도 있고요. 이거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뭐 액션은 취하리라고 보여지고요. 아무튼 이런 코로나와 유가 폭락이라는 정말 큰 악재가 겹치면서 일어났죠. 일단 코로나만 좀 살펴봐도 뭐 당연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요. 소비 위축은 기업 이익의 감소로 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저하가 되겠죠. 그리고 이 국면이 단기적으로 끝나는지 장기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, 특히 지금 뭐 여행, 뭐 레저, 에너지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까지 있다 보니까 뭐 기업들은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긴축과 최대한 어떤 현금화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. 아무튼 지금은 뭐 이제 경제 위기 혹은 더 심각하면은 어떤 대공황의 상황까지 모두가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시장에서 매수자가 부재합니다. 너나 나나 다 주식 팔고 뭐 지금 뭐 금도 못 믿겠고 그냥 뭐 현금화하기만 바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만 사 제끼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 뭐 기간과 하락률로만 봤을 때 08년 뭐 리먼 사태나 이런 것들에 비할 바가 아니죠. 기간 대비 하락률로만 보면 정말 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고로 지금 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죠.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. 접근법이. 그러니까 뭐 바닥을 잡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시장 상황에 충실하면서 예측하고 대응하고 뭐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기회를 찾고 살아남기 위해 지금은 뭐 노력해야 되는 장이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은 중요합니다. 하지만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이고 그다음에 내 예측이 틀렸을 때의 어떤 그 대응이고 아무리 예측을 잘한들 그 예측이 틀렸을 때 올바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한 번의 손실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하지만 예측이 뭐 맞았을 때 자만하지 않고 틀렸을 때는 오판을 내가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전략과 포지션을 구축하고 뭐 이런 끊임없는 어떤 노력들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틀렸을 때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뭐 재미있는 예인데요. 그 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가지고 굉장히 뭐 또 유명해졌고요.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레이 달리오의 그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 뭐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굉장히 그 경고를 해왔었고요. 2020년 어떤 뭐 위기설, 약세장 등을 굉장히 뭐 이제 예측을 한 거죠. 결국에는. 근데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지금 돈을 벌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실제로 봤더니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좀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. 한 마이너스 20% 정도 입었다고 봤는데,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과 이 예측을 기반으로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겨서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요. 거기서 또 코로나가 처음 이제 발병돼서 확산될 때 그 이렇게 심각성을 레이 달리오조차 좀 예상하지 못해서 더 좀 손실을 더 봤던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오판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창궐할 거라고는 뭐 좀 생각을 못했다,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우리는 뭐 어떤 뭐 전문가나 뭐 유튜브나 이런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는 것에 목 매달리는지, 지금은 저는 그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시장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
그냥 대응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,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뭐 판단력을 기르고 또 뭐 이제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,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코로나의 확산세를 이제 참고해서 지금 뭐 미국이 이탈리아를 뛰어넘어가고 있죠.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, 미국, 이탈리아, 뭐 독일, 스페인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, 이것도 매일매일 좀 체크하면서 언제 정점을 찍고 좀 감소세에 들어가는지, 또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뭐 끝난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2차 감염까지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잠잠해지다가 다시 한번 창궐 하는 또 뭐 변종에 대한 문제도 있고, 그래서 이 부분 매일매일 추이를 지켜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유가 부분도 아까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조금 나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발등에 불 떨어졌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유가의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우리 이제 원화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죠. 다행히 제가 기억하기로 1290원까지인가 좀 찍었다가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다음에 다행히 좀 내려가지고 지금은 1250원, 54원 정도 내려왔는데, 이것도 뭐 통화 스와프 체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이 이제 앞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또 장담할 수 없어요. 이렇게 또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뭐 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 예전에 그 08년 때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되고 나서도 계속 올랐습니다. 한 달 정도 더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떨어졌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. 아무튼 환율 체크도 매일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는 지표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긴 한데, 그거는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당연히 미국 증시를 봐야 될 텐데, 어떤 뭐 일봉의 개념으로는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 중에는 미 선물 보시면서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미국 현물 시장은 언제 변동성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지, 바닥을 좀 잡아가는지, 안정화돼 가는지,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매일매일 저도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,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안에 뭔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뭐 자꾸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급반등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저점을 그렇게 잡으려고들 하시는 것 같은데, 급할 게 지금 이런 상황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이 하락세와 이 경제 침체가 어떤 기간적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, 단순히 하루하루 뭐 하루 이틀 반등 이런 거 보면서 일희일비할 장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바닥이 뭐 작년 여름처럼 뭐 이런 식으로 바닥들이 잡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더 크지 않나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대세하락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도 또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지금은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는 바닥을 최저점에 잡아야 되겠어, 이런 마음은 지금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